네, 안녕하세요. 1월 26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은 원전에 대해서 아주 짧게 방송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내기가 뭐 발표될 거다. 내기를 뭐 건설할 걸 이제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계속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뭐 일단은 이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좋았다가 살짝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근의 흐름 자체는 원전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좀 딜레이에 대한 문제이지 몇 기를 건설하느냐 발표를 하느냐 요런 문제지 시기의 문제지니까 뭐 어차피 나올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안이 없거든요 사실상. 네, 그런데 보시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거기다 또 최근엔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이제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하마스 쪽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란도 이제 뭐 끼어들고 이러면서 최근에 뭐 휴전을 하고 있다고 해도 휴전이 잠시 뭐 이렇게 얘기가 돼도 실질적으로는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언제 또 유가가 반등이 나올지 급등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예전이랑은 좀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뭐 미국이 워낙 셰일 오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뭐 미국이 워낙 지금 유가를 많이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산유국이잖아요.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당분간은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하거나 이런 일은 뭐 큰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전쟁이나 중동에서 전쟁이 뭐 확전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를 올리면 지금 또 물가를 잡아놨는데 물가에 다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우려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그래서 일단은 유가를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그리고 특히나 LNG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LNG 같은 경우 유럽에 LNG를 보내는 게 다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고 실질적으로 이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몇 년 동안 가장 큰 지금 피해를 본 거는 유럽이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기름도 그렇고요. 뭐 LNG도 그렇고 이렇게 다 가스가 끊기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은 부분이죠. 그래서 뭐 문제가 많았죠. 에너지 자립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얘기가 나오면서 다 취소했었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폐기했었던 원전을 다시 이제 가동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연기할 수밖에 없는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예전에는 원래 탈원전으로 가는 추세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안 터졌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유가에 대한 부분, LNG에 대한 부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많이 좀 상황이 변했다라는 부분. 그쪽에서는 원전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죠. 예,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아무튼 이 흐름 자체는 일단은 11차 일단은 지금 전기본이 일단 나와야 돼요. 요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몇 기에 대한 그런 몇 기를 발표할 거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월달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에 대한 부분이지 결과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만간
정책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원전주들이 좀 급등을 동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대책이 없어요. 뭐 풍력이나 어떻게 보면 풍력 같은 거를 뭐 단기간에 바로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만드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풍력은 좀 한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대안은 가장 싼 그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력밖에 대안이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이런 거 단지를 또 조성하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육성을 하려면 전기가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은 당분간은 대안은 원자력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원자력이 이제 좀 더 앞으로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을 때는 솔직히 너무 이미 사기 힘들거든요.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이 세상의 전 세계적인 지금 흐름 자체가 다시 원자력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 쪽으로 친원전 쪽으로 원전을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수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원전을 짓고 그 다음에 기존에 폐기하려고 했던 원전도 다시 사용 기한을 늘리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또 다시 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AI 쪽을 하려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AI 쪽이 전기를 잡아먹는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원자력 발전소를 따로 짓는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지금 전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진의 자회사죠. 우진엔텍이 24일날 코스닥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진엔텍만 혼자 가고 전체적으로 원자력 관련주들이 원전주들이 다 같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진엔텍만 상장하고 상한가 가고 오늘은 이제 12% 상 2번 그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오히려 우진엔텍의 모회사인 우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상장하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틀 동안 지금 하락을 하고 오늘은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일단은 우진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게 일단 뭐 요 종목이 대장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차트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지저분한 차트에서 급등주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매물이 일단은 썩은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돌파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일단은 차트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예전에는 이게 대장주였다고 하더라도 요번에도 이게 또 대장주가 되라는 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하기 힘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또 어떤 게 대장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모습이긴 해요. 이것도 접근하기에는 뭐 무난하다, 괜찮다, 양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대장주는 그래도 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자리가 이미 바닥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왔죠. 그런데 하지만 아직 갈 자리가 많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14,000원,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갈 자리가 충분히 많다. 일단은 이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재 상승 초입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폭발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세를 크게 한번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 나오고 사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원전 관련주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다른 거 말고 요거 한 종목만 딱 보시고 미리 쌀 때 이럴 때 사 놓으시면, 지금 5,200원 라인이거든요. 5,200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5,300원 300원 정도, 5,300원에서 5,200원 라인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비싸게 봐도 제가 볼 때는 요 라인 5,200원, 5,300원 요 라인에서 매집을 하셔서 좀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시면 이게 만약에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이 언제 어떻게 또 변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아예 탈원전은 안 되겠죠. 하지만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기한이 좀 더 늦춰질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급등하고 나서 쏘고 나서 사면은 그런 게 안 되죠. 아무래도 손실 관리가 안 됩니다. 일단은 급등한 종목을 따라 샀다가 갑자기 또 이제 스케줄이 밀리게 되면 뭐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뭐 많이 내려오면서 실망 매물 나오고 내려오면서 또 한 뭐 기본으로 일단 시작하자마자 5%에서 뭐 한 재수 없으면 10%까지도 먹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적인 부분을 대응을 할 때 뭐 엄청나게 우량주여서 이건 내가 그냥 장기적으로 뭐 물리더라도 가져가겠다, 계속 모아가겠다 이런 종목이 아니시라면 일단은 뭐 단기간에 시세를 먹고 스윙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시세가 나기 전에 거래가 크게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매집을 하셔서 저가에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뭐 수익이 지금 엄청 많이 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원전을 이제 수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또 만들 때 원전 수주를 하고 나서 이제 건설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그런 수주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왜냐면 안 좋았기 때문에 원전이 지금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탈원전에 대한 부분, 전 정권에서 탈원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거의 뭐 다 실적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친원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조만간 또 다시 제2의 원전의 르네상스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예전 같은 한번 또 시세를 좀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 뭐 5,000원, 200원, 5,300원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접근하시고 지금 이 정도에서 접근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한 7,500원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좀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원선까지도 일단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원 라인까지 길게 보시는 분들은 만원 라인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00원대에서 일단 절반 정도 터시고 나머지는 만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이 없어요.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는 원전이 제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탈석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탄소에 대한 부분,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뭐 지구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일단은 뭐 원전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일단 원전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먼 미래는 일단은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좀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들이 더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단가가 싸지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장 그런 과도기적인 성향에서는 원전을 일단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고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요. 이제 주말이 됐죠. 네, 오늘 방송은 그러니까 더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짧게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14분 가까이 돼가요. 네, 이번 주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 수익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언제나 주식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주말은 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익 많이 나는 그런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